이 많은 임산부분들께서 당장 내가 열이 38도 이상 지속이 되고 고열로 알아 누워도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약을 잘못 처방받으면 뱃속의 태아에게 위험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참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약을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어디가 조금 아프거나 열이 펄펄 끓어도 참는 산모님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엄마가 열이 높으면 이 태아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산모의 열이 38도 이상이면 태아 기형 유발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래서 산부인과로 가셔서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처방받아서 빠르게 열을 내리시는 게 오히려 태아에게 좋다는 거. 오늘은 산모님들께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이 태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당장 내가 아파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행동처럼 말이죠.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파스 사용 금지입니다. 이 파스의 소염 진통제는 태아의 동맥관 폐쇄를 야기할 수 있어서 파스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임신 중에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뭉치고 하다 보니까 파스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약 복용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모든 산모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 파스를 쓰면 안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과도한 비타민 A 섭취인데요. 저도 우리 와이프와 산부인과에 갔을 때 교수님한테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나 음식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어요. 그 중에 의외였던 게 바로 비타민 A였거든요. 아니 비타민은 좋은 건데 왜 주의하라고 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임신 초중기에는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 아내가 혹은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성분의 비타민 A 함량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가기입니다. 많은 산모님들께서 내가 아파도 괜히 병원 가서 받아온 약을 먹으면 우리 아기가 잘못될까봐 그냥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몸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태아 기형 유발 출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산모가 먹어도 되는 해열 성분의 약을 복용하시는 게 나아요. 아기 역시 엄마가 아픈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아프시다면 우선 병원에 꼭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애완동물 키우고 있지 않는 산모님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애완동물과의 접촉은 피하라는 건데요. 이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들을 잘못 만지게 되면은 톡소플라즈마 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이 임산부에게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태반으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면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고 해요. 신경계로 침투한 균이 뇌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 평소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귀여워도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 섭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나 생선은 산모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만든 생선의 섭취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횟감은 다랑어 계열이라서 중금속 함유가 좀 높다 보니까 섭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참치캔 같은 경우에는 다랑어 같은 심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치회는 일주일에 100g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참치캔은 400g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 역시도 소량의 경우에는 산모님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계 이상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특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커피가 아닌 음식에도 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콜라, 녹차, 홍차 같은 간식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함유된 간식도 많으니까 이 섭취 전에 반드시 성분표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간접 흡연입니다. 여러분 흡연이 산모와 그리고 태아에게 안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분들도 임신을 하면 대부분 이제 끊으시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접 흡연이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도 당연히 주의해야 돼요. 이 태아의 기능이나 비정상적인 변형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니코틴은 아이의 ADHD 발생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또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맥주 한 잔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한 잔이 태아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기능 저하나 학습 장애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담배 피우시는
고민하시는 남편분들이 있다면 끊으시는 게 산모와 그리고 아기에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임신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신하게 되면 물론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도 좀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임신 과정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첫째를 임신하신 분들은 이거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영상은 주로 산모님들 많이 보시겠지만 이 산모님들 케어는 남편분들이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남편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고 산모님께 말씀해 주시면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여러분들 임신과 출산 과정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